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선수 생활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축구스타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10년 이후 사망한 축구 선수들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토니오 레스입니다. 스페인 세비야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레스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스페인 공격진의 한 축을 구성했을 정도로 큰 명성을 얻었던 선수였습니다. 아스날 무패 우승, 세비야의 유로파 3연패의 멤버로 활약하기도 했던 그는 30대를 넘겨도 현역 의지를 가지고 2019년 스페인 2부 리그 팀에 입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일 휴가 기간 중 세비야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원인은 사망 당시 시속 120km 제한도로에서 187km로 달리다 타이어가 폭발한 것입니다. 아들 레스 주니어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축구선수로 성장을 계속 이어갔고 2023년 레알 마드리드와 프로 계약을 맺고 현재 18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키 로케입니다. 2005년 베니테즈 감독에 의해서 리버풀에 입단하기도 했던 로케는 미래가 촉망되는 수비수였고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챔스 무대에서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른 그는 2009년 스페인 레알 베티스에 입단하며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2011 시즌 주전급으로 도약하며 주목을 받은 그였지만 골반암이 발견되는 바람에 갑작스레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로케의 투병 생활은 계속됐지만 결국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살에 세상을 떠난 그를 기리기 위해서 함께 뛰었던 동료 페페 레이나가 유로 2012 우승 후 미키 로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세레머니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니오르 말란다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말란다는 벨기에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거친 벨기에 차세대 유망주로 2013년 독일 볼프스부르크 입단 후 시즌 10경기를 치르며 3도움을 올리면서 볼프스 중원의 주전으로 성장 중이었습니다. 2015년 1월 말란다는 벨기에 U21 대표팀 동료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훈련장으로 향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빗길 과속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죠. 말란다는 뒷좌석에 탑승했지만 나무를 박는 큰 사고에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떠난 이에게 마지막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강한 정신무장을 한 볼프스 선수들은 겨울 휴식기 뒤 처음 치른 경기에서 전반기 무패 바이에른 뮌헨을 4대1로 대파하며 볼프스를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이 시즌 볼프스는 사상 첫 폭한 우승을 이뤄냈고 우승 세레머니에서 말란다의 사진과 번호가 적힌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톰 바이즈입니다. 호주 출신의 공격수 톰 바이즈는 2010년 웨스트햄에 합류해 유망주로 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7살에 2011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에 호주 대표로 나서 미친 활약으로 팀을 16강에 올려놔 제2의 키위리라 불렸죠. 그러나 대회 도핑 테스트 과정에서 그의 암이 의심되었고 2개월 뒤 고환암 확정 판정을 받게 됩니다. 머리를 민 상태로 웨스트햄 선수로 프로 데뷔를 치르면서 투지를 보여줬지만 톰 바이즈는 2014년 4월 20살이란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재능을 꽃피우기 전에 사망한 톰 바이즈를 기리기 위해서 웨스트햄은 그의 38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잉글랜드의 월드컵 우승 영웅이자 구단 전설인 바비 무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구 결번 선수를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크리스티안 아추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가나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A매치 65경기에 출전 9골을 기록해 유명 선수였던 아추. 그는 뉴캐슬, 말라가, 포르투 등 유럽 유명 클럽에서 뛰었고 특히 뉴캐슬에서 5시즌에 걸쳐 120경기나 뛰었습니다. 2022년 트리키에 리그로 이적한 그는 2023년 2월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건물 붕괴 현장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첼시, 에버튼, 본머스, 뉴캐슬 다양한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아추는 EPL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였고 실종 12일 만에 죽음으로 발견되자 축구 팬들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추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실종되기 마지막 열린 경기에서 아추가 결승골을 넣고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는데 SNS에 팀의 중요한 승리를 안겨 행복하다라는 글이 그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페코엔시 선수단. 브라질 프로축구팀 차페코엔시 선수 등 77명을 태운 비행기가 2016년 11월 29일 남미 축구 클럽 대항전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이 열리는 콜롬비아로 향하다 추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수와 코칭 스태프, 기자,
구단 임원 등 거의 대부분의 탑승객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불과 6명이었습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샤페코엔시는 브라질 4부 리그 클럽이었지만 승승장구하며 2014년 1부 리그로 승격해 그야말로 드라마를 쓴 팀이었습니다. 기적을 연출해온 영웅들은 스태프 포함 59의 시신이 되어서 클럽 연고지 샤페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결승 상대 예정팀이었던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은 기권을 선언했고 샤페코엔시는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많은 축구 스타들이 무너져버린 구단을 위해서 입단을 하겠다고 했지만 샤페코엔시는 이를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자력으로 재건 의지를 밝힙니다. 2017년 샤페코엔시는 새로운 선수로 모두 채웠고 결국 1부 리그의 잔류에 성공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7번째는 티오테입니다. 2009년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로 발탁돼 2010 남아공 월드컵,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티오테는 뉴캐슬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6년 동안 150경기나 소화했습니다. 티오테가 뉴캐슬을 떠나 2017년 2월 중국 진출 4개월 만에 훈련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죠. 2015년 네이션스컵에서 출전해 야야 툴레, 제르비뉴와 호흡을 맞추며 코트디부아르의 우승을 이끈 그는 매우 헌신적인 선수였습니다. 10살 때 코트디부아르 길거리에서 축구를 시작해 15세 때까지 축구화도 없이 공을 차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티오테는 뛰어난 프로 마인드로 2011년 뉴캐슬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티오테의 아들 라파엘 티오테가 뉴캐슬의 마스코트 체험차 아스날전에 뉴캐슬 홈구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티오테가 뉴캐슬에서 터뜨린 유일한 골이 바로 아스날전 골이었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에밀리아노 살라입니다. 2019년 1월 20일 웨일스 클럽인 카디프 시티는 프랑스 클럽 낭트로부터 에밀리아노 살라를 영입하는 데 합의합니다. 낭트에서 3시즌 동안 매해 12골씩을 터뜨린 공격력을 카디프 시티가 높이 산 것이었죠. 2019년 1월 21일 저녁 7시 프랑스에서 경비행기에 탑승해 영국으로 오던 중 교신이 끊기며 추락해 실종이 됩니다. 수색 작업을 펼친 끝에 13일 만에 시신을 찾을 수 있었고 살라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로는 전성기에 접어들 시점에 충격적인 소식에 그만 3개월 뒤 그의 아버지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사고 원인 중 비행 조종사가 사실상 우면허인 상태로 해당 경비행기를 조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9번째는 다비데 아스토리입니다. 2018년 3월 4일 이날은 피오렌티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팀의 주장을 맡고 있었던 아스토리가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선수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죠. 피오렌티나는 아스토리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해서 추모 완장을 착용하고 훈련장 명칭까지 바꿨으며 13번을 영국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스토리 사망 사건의 비극을 딛고 피오렌티나는 60년 만에 리그 6연승을 달렸습니다. 3월 4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경기는 한 달 뒤로 연기되었고 아스토리가 떠난 뒤 열린 경기에선 카드 섹션과 그의 등번호를 상징하는 13번을 기리기 위해 전반 13분에 공을 밖으로 걷어내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디오고 조타입니다. 울버햄튼에서 활약으로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2020년 리버풀로 이적해 65골을 터뜨린 디오고 조타. 2025년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함께 포르투갈 대표에서 네이션스 리그 우승을 경험한 그는 6월 중순 연인과 결혼까지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었죠. 조타는 폐 수술을 받은 후 비행기 여행을 하지 말라는 공고를 받아 영국으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 항구로 자동차로 남동생과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7월 3일 스페인에서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지며 고속도로에서 불덩이에 휩싸여 끔찍한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8살에 불과한 조타의 사망에 리버풀 구단과 그의 동료 포르투갈 대표팀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주목받는 천재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는 아니었던 조타는 늘 겸손과 자부심이 많은 선수였고 어느 팀이건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인기 있는 프로 선수였습니다. 리버풀에서 역시 후보 교체 선수로 나와도 불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해준 선수, 리버풀 팬들에게 그래서 더 고마운 선수였습니다. 조타는 축구 게임을 너무나 사랑하는 선수였고 골을 넣은 뒤 세레머니로 게임을 조작하는 액션을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선수들이 그의 사망을 추모하는 게임패드 세레머니를 표했죠. 리버풀은 구단의 20번째 리그 우승을 도운 조타의 등번호 20번을
영구 결번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